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벌인 스타벅스 코리아. 8일 만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그런데 경위를 물으니까 돌아온 대답이 묘합니다. 결제라인 4단계를 전부 조사했는데 고의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정작 이걸 기획한 실무자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의를 밝히겠다면서 핵심 증거는 하나도 열어보지 못한 사과. 그런데 이 사과가 나온 바로 그 시각, 야당 대표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에 가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위기관리인지 선거용 프레임 전쟁인지 그 안에서 드러난 진짜 구조.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한 거 그거부터 한번 뉴스 찍고 갈까요?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9시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및 박종철 열사 희화 논란이 벌어진 지 8일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직접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가족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직접 이 마케팅 승인 과정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조사를 하긴 했다고 했거든요. 대표이사까지의 결제 라인을 상대로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 검증 교차 신문했다. 근데 고의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우리는 봤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의 산물이에요? 아,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그 내부 통제가 실패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결제 라인을 보면 마케팅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이렇게 4단계 보고를 거쳤는데 누구도 5.18의 탱크데이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케팅 행사 합의자 중에 일부는 디자인 시안을 아예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법무팀도 검증 안 하고 그냥 넘겼다라고 이제 모두 다 그 결제 라인에서 빼줍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실제로 마케팅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기획한 사람들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본인들이 이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거는 직접 열어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그 휴대폰을 강제로 뭐 압수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튼 고의성을 회사 조사에서는 알 수는 없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과 내용에는 반드시 이제 그 경위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진짜 책임지는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본인의 뭐 위치에 관한 변화가 있든 아니면 그동안 스타벅스를 이제 미리 결제하고 이제 이용하기 싫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편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 내용들은 다 여기에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시 평가하시는지 우리 변호사님 한번 먼저 가볼까요? 네, 생각에는 오늘 기자회견은 오히려 이 이벤트가 그 적어도 처음 기획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니 당연히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뭐 압수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담당자들의 그 사내 메신저도 지금 못 봤다는 거거든요. 사내 메신저는 일주일만 보관하는 거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란 말이에요. 징계 해고를 당할 위기이고 본인들이 정말 나는 5.18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탱크하고 5.18이 연관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 역사 잘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갈 것 같았으면 적극적으로 내고 이 직장 계속 다닐 것을 만들어야죠. 본인들이 좀 변호를 해야죠. 스스로를. 근데 그거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 뭔가 있구나. 그리고 뭐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그 3명이 실무자 3명이 다 같이 안 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거의 뭐 고의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정용진 리스크가 현실화. 정용진이라고 제가 20번째 얘기합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용진입니다.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해명을 경로를 깔끔하게 결제 라인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다는 게 확인되면서 해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오너가 방조한 정황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만 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결제인 것처럼 대기업의 홍보의 내용에 이런 어떤 혐오의 내용을 씌르려고 했던 장난으로 킬킬거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면은 강하게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는 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위반자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논평에서도 비교한 게 있었는데 왜 일전에 백남기 농민 사망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시위대를 그 해산시키기 위해서 살수차가 동원된 상황이었습니다. 살수차를 머리 위로 포물선으로 뿌려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이스틱 조작자가 그 엄청난 수압을 가진 살수차를 사람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조준했기 때문에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추상적인 경찰청 측의 사과뿐만 아니라 그런 조준해서 물을 쏜 사람이 누군지까지도 찾아내야 이후에 그게 재발 방지 구체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놀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과정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는 공개가 필요하고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게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걸로 보고 또 그룹 차원에서의 문제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오히려 회사에서도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룹 차원의 문제인데 그룹의 총수가 정용진 회장이라 뭐 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환불하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기업은 우리 약관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관까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아마 쿠폰 같은 것들은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그럼 거의 스타벅스 가서 일단 싫어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쿠폰이 뭐 유효 기간 있는 것들은 버티면, 만약에 쿠폰 누군가 선물 받은 거는 안 쓰면 나중에 자동 환불이 되긴 되거든요. 네. 아마 본인이 충전한 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일 텐데, 그분들도 뭐 일단 사과나 대책 방지를 어떻게 하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 오늘의 사과나 이런 입장 표명 봤을 때는 저는 진정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네. 정영진 회장은 그냥 계속 뭔가 연출된 장면인 듯한 사과만 한 것 같고,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길 바랍니다만, 그리고 이거들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을 했다고 봐요. 저 뒤에 실무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뭔가 고의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들여다봐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그 담당자들이 핸드폰 제출을 안 했고, 그래서 뭘 아직 확인을 못 했다잖아요. 네. 근데 마치 고의성이 확인되지 못했다는 거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네라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전 이건 의도가 담긴 해명이라 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네. 특히나 지금 신세계가 호남에 엄청난 지금 4조 이상의 투입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사과를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불식시키려면 전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납득할 만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그 우려도 있고 아마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그렇죠. 만약에 우리 한국 스타벅스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미지 훼손이 크게 날 경우에는 아주 헐값에 다시 이제 사들여갈 수 있는 그 코럽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냐는 이제 의혹도 있고, 다만 그 정용진 회장 사과할 때 보니까 직원들은 이제 일반 직원들,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직원들한테 이제 항의하거나 힘든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안 생기려면 이 환불 같은 게 이게 잘 되면, 빨리 나 이거 저 먹기 싫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럴 때 안 됩니다. 이거 뭐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꾸 되니까 갈등 커지고 그 직원들한테 화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문제없이 환불하게 해주면 아마 일선에서 손님들 만나는 직원들이 고생할 게 한참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 직원들은 진짜 잘못 없는 직원들인데 그렇죠. 예, 괜한 고생을 안 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안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하게는 됩니다. 그러게요. 자, 그래서 신세계 그룹에서는 네. 이제 경찰 조사에서 만약에 지금 직원 3명이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제출도 안 했다고 하고 사내 메신저도 못 봤다고 하니까 이 경찰 조사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 즉시 해고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지금 네. 이 3명에게 지금 모든 눈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도 또
응원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예. 이게 좋아할까요? 스타벅스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 정부 여당에서는 그 대통령도 이야기했잖아요. 스타벅스 이거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불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권 중심으로는 스타벅스 지키기 움직임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이고 강해졌는데 요거 한번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딱 6월 3일까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 모두 그날만 지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스벅커피 들고 다닐 겁니다. 맛있네. 역시 스타벅스네. 이 맛있는 스타벅스를 가지고 뭐 탱크데이? 저는 뭐 탱크데이 해도 크게 감흥은 없는데. 아, 커피 맛있네 이거. 소비자 권리 아닙니까? 전한길 씨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아하. 예,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나. 근데 진짜 김희원태 전환길 콜라보는 진짜 놀랍네요. 네, 맛있다, 먹고 싶다. 아니 뭐 먹고 싶은 건 내가 막지는 못하겠는데 대신 먹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는 스타벅스에서 뭐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 정치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갖다 오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구구만 먹는 거예요. 구구벅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장동혁은 막 스타벅스 가지고 6월 3일 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합시다 뭐 이러면 그럼 그래도 대한민국에 적어도 60% 가까이는 지금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인데 싫어 난 이제 스타벅스 안 갈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용진 회장이 왜 사과하고 왜 수습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스타벅스는 정치적인 그런 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떼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붙여버려. 야, 뭐 기업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려고 등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타벅스 정리하려고. 그래서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지금 밀렸다면서요, 순위가. 원래 부동의 1위. 7년째 부동의 1위였는데 지금 1위에서 밀렸다고 합니다. 10위까지 내려왔다? 네, 많이 내려왔다고. 네. 원래 사람들이 제일 선물하기 편한 게 이제 비싸지 않으면서도 또 매장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 이용하기 편하라고 스타벅스 선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10위까지 내려왔다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밀어주면 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좀 더 이용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지가 기업 이미지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겠다. 장동혁 대표는 항상 의도와 달리 다른 쪽에 오히려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시죠. 그리고 눈빛을 보면 진심일까?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또 장동혁 대표님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두환이 그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것을 보호, 옹호하려고 하는 뉘앙스로 보이게 되잖아요.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보수가 어떻게 재편돼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굳이 보수 정치의 원류를 전두환에서 찾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YS부터가 저희의 원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고 특히 장동혁 대표님은 판사 옷을 벗으셨을 때 그 전두환 재판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두환 재판 그 전두환이 피고인인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장동혁 판사가 그러다가 그 보궐선거 갑자기 나가지고 거기 가야 된다고 재판 그만두고 나가셨던 게 장동혁 대표님이에요. 덕분에 전두환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선고가 훨씬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또 장본인이시거든요. 그런 걸 두루 보면은 왜 이렇게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지 이러면 지속적 불매 운동을 하라고 저희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프레임을 명확히 짜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당 뭐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서 이런 것 같은 자제령을 내렸을 때 이게 뭐 자유시장에 대한 뭐 침해 아니야? 뭐 기업에 대한 간섭 아니야? 뭐 약간 이런 프레임이 잡힐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자유를 달라. 근데 조롱은 표현의 자유 포함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우리 당은 지금 5.18 특별법 8조에 있는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만 지금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암시적 조롱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입법적 조치, 미비점을 좀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맞춰서 커피를 선택할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프레임을 그렇게 짜주고 있으니까 우리 당이 개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고 우리 당이 스타벅스 뭔가 자제령을 내리는 거에도 오히려 부담을 덜어뒀다. 역시 당동혁이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서는 조롱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윤리위를 바로바로 쫓겨나 여시는 버리잖아요. 분이죠.
네. 이거 갈수록 콜옵션 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 스타벅스가 구구복스가 되는 걸로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콜옵션의 1등 공신 장면. 그리고 네네. 미국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는 순간이 또 구구월드가 또 무너지거든요. 그러네. 미국에서 스타벅스 이거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운영 주체를 바꿔버리면 예전에 스타벅스의 매출을 회복할지도 몰라. 이게 미국 본사의 판단이 돼버리면 이게 또 구구월드에서 대단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는 일이 될 거예요. 미국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어쩌면 또 이 그분들은 더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미국에 오히려 미국 회사가 돼버리면 큰 형님 이제 오신다. 이분들은 뭔가 미국은 자기들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미국 가서 어떻게 누구 만나고 왔는지 우리가 다 한참 다뤘었기 때문에 계속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하나 전화 넣고 가야 되는데 박수영 의원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5.18에 탱크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탱크 텀블러 사진을 공유를 했다가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텀블러 탱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탱크를 올리면서 이게 드럼통으로 합성한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서 박수영 의원이 이거 탱크 없었는데 5.18 때 왜 자꾸 이렇게 오버하냐고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하는. 그리고 이제 탱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 실제 그 탱크가 아니고 드럼통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탱크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드럼통 디자인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든 합성한 그런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 잘못 링크했다가. 근데 요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같이 AI 그림을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도 이제 출처가 명확하게 박힌 사진 아니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 출처까지 박아놓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AI. 그런가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탱크데이로 희화한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뒤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정용진 회장 또한 과거 멸콩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가 고객 선불 충전금을 통해 작년에만 231억 원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제로 금리로 고객 자금을 조달해 매년 막대한 이자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입건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조롱 등 모욕 혐의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시죠? 관련해서 이용훈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스타벅스 사태 일파만파입니다. 대통령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고 조금 뒤 9시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쓰면서 책상에 탁 이건 누가 봐도 의도성이 다분히 짙다. 또 그 이전에 전례가 없었느냐 하면 정영진 회장 또한 예전에 멸콩 논란을 낳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객들은 하나같이 스타벅스에 등을 돌리고 있고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져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제 동네에 스타벅스를 갔더니 횡해요. 앞을 지나쳤더니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 카드 그리고 뭐 왜 저희 카카오톡 같은 것을 통해서 기프트 카드로 뭐 아메리카노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한 기프트 카드 이러한 고객 선불 충전금을 운용을 해서 거둬들인 이자 수익만 작년에만 230억대 매년 이제 수백억 대인데 그런데 이것이 또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는 또 자유롭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사회가 고발해서 지금 5.18 특별법 위반의 혐의로 입건이 됐지만 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지만 조롱 등의 모욕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입건은 했지만 실제 처벌로는 아마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현재 중론입니다. 상황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는 이번 단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분노가 표출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누적됐죠. 누적된 네, 우리 맞습니다. 소비자 국민들의 불만이
이번 5.18 탱크데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출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용진 회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기업의 지배구조나 총수 중심의 그런 인식들이 기업의 문화로까지 그냥 이렇게 쭉 확산되는 구조라는 부분들도 있고 소비자에 대한 권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매우 후진적인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 기업 경영을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 수준이나 내지는 역사 의식에 대해서 기업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복합적인 저는 문제들이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그 탱크데이라는 표현과 함께 제가 더 무겁게 보는 것은 책상의 탁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일련의 표현들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신범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악한 행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자회사인 스벅코리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총수인 정용진 회장의 인식들이 기업 전반에 걸쳐서 확산돼 있는 거 아니냐. 문제는 스벅코리아 대표가 아니라 정용진 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애초부터 스스로가 사과를 하고 스스로에 대한 가혹한 조치들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를 보시면 그 정점에 있는 회장을 과연 기업 내에서 제어가 가능한 구조인지 누가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결국 이게 지금 소비자들이 이 정도로 분노하지 않았다면 과연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겠는지. 지금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그 스벅코리아 대표를 경질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마케팅 차원의 실수였다고 하고 사실상 본인하고는 이제 선을 긋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수의 이러한 잘못된 역사 인식과 정치 성향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기업 전반의 문화로까지 자리했을지, 특히 어떻게 마케팅 문구로까지 사용될지 지금 이 점이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얘기 나눌 때 신세계 그룹 전체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저변에 깔리고 또 신규로 이제 채용하는 인원들이 네네네. 이런 기업 문화에 익숙한 인원들이 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 그룹의 어떤 이런 그 전반적인 기업 문화가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용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이 사안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수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건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과정에서 소통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또는 신세계 그룹 차원까지 어떤 소통 과정들이 뭐 컴퓨터라든지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서로 간의 소통 하에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이런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 흑폭풍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그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에 이 사안이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비점을 고려해서 우리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의 의원들께서 최근에 그 허위사실 유포뿐만이 아니고 명예훼손, 모욕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서 조롱, 모욕 등의 이제 행위까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표현의 자유와 좀 배치되는 충돌하는 그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점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에 붙이겠다. 국무회의에서부터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상 정신적 기본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라고 일컬어지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표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또 헌법에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예를 들면 5.18 민주화 운동이든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극악한 폄훼 표현을 한다라거나 또는 관련 뭐 유가족이든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까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 것까지 보호해야 되는 거냐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된 거 아니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재단을 했을 때는 또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위축 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차원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일베라든지 네네네. 극우적 형태의 뭐 밈 이런 표현들이 젊은 층에게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제 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좀 논의를 하고 법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시점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제가 5.18 기념재단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5.18 왜곡, 폄훼하는 게시글, 영상 등의 온라인 콘텐츠가 지금 5.18 기념재단이 파악한 건만 총 5,182건. 이것이 2024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0%가량 늘었고요. 물론 이뿐만이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소녀상. 그 소녀상을 우리가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참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죠. 소녀상을 그렇게 모욕하면서 잘못된 역사인식 뿐만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앞서서 일종의 젊은이들이 가서 그 흉상 동상 옆에 벤치에 같이 앉아서 일베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욕성, 조롱성. 과연 이것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 기본권이 맞는지 저희도 참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본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또 이제 최후의 이제 인권 보루이기 때문에 이 충돌 지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수 측에서는 또 5.18을 성역화하냐, 노무현을 성역화하냐 이렇게 또 바로 공세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가 좀 이 시민 문화, 이 인식에 정말 좀 뭐랍니까? 참 현실이 비루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든 부마 민주항쟁이든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하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헌법 전문회까지 수록하자라고 하는 정도로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번 개헌 무산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론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부분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의 어떤 이런 인식이라든지 역사 인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극우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도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문화 인식의 개선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좀 같이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불러올 것은 그 역사의 반복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잊은 자에게 오는 것인데, 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객돈으로 자 사실상 금리 없이 제로 금리 없이 막대한 돈을 이제 고객들로부터 받아들여서 일종의 선불 충전금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이렇게 낸다. 근데 왜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는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흔히 익히 아는 네이버페이 등은 규제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소위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타벅스에 앱을 통하거나 또는 카드를 통해서 선불 돈을 먼저 지급하고 예를 들면 5만 원 충전을 먼저 해서 네네네. 그럼 5만 원이 이제 회사 측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금액들이 모여서 현재 4,200억 원이 넘는 선불 충전 금액이 회사 측에 넘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의 소유권은 당연히 소비자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선불로 충전된 상태에서 일단 관리 영역은 회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막대한 금융 수익을, 이자 수익을 회사가 다 그냥 독점적으로 취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 소유의 돈을 회사에 맡겨놓고 그 돈을 회사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기괴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선불 전자 지급 수단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선불업 등록의 면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맹점이 하나인 경우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가 됩니다. 아,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다 직영 형태로 해서 네. 전국에 있는 전체 매장을 하나의 가맹점으로 취급을 해서 하나의 단일 가맹점이면 선불업 등록이 면제가 되거든요. 두 개의 가맹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선불 충전 카드라면 이것은 선불업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해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매장을 하나의 단일한 가맹점으로 취급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이런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예요. 네네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반드시 좀 보완을 해서 소비자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해가지고 모든 이자는 회사가 가져가는 이 구조, 이런 기괴한 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익히 뭐 앞서 쿠팡 사태를 보시더라도 실제 벌어들인 돈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면서 상장은 미국에 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오너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특히 새벽 배송이란 그 소비자의 편의성을 볼모로, 게다가 미국 어웨이에 로비를 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온풀법으로 재압박하는 이러한 행태,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서 드러났지만 정용진이라는 한 오너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불러온 전반적인 기업 문화, 잘못된 역사인식, 좀 이런 것들과는 이제 좀 담을 쌓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인식이 좀 더 전반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동들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소위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소비자 권익이라든지 역사인식,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역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마케팅이 됐든 기업 경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분명하게 좀 가져야겠다라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스타벅스 코리아 문제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선물 충전금 문제뿐만이 아니고 미사용 포인트. 예, 맞습니다. 예. 이 문제도 267억 정도가 사용되지 않는 미사용 포인트가 그냥 소멸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 267억은 누구한테 귀속됩니까? 다시 회사요. 회사 그러니까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네. 원래 미사용 포인트는 결국 소비자가 이 포인트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를 소비자는 이게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 상태로 소멸돼 버리고 소멸되면 당연히 그 돈은 그 말하자면 포인트는 회사 입장에서는 세이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만큼의 금전적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소멸 전에 소비자들한테 고지를 한다든지 또는 소멸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는 일정 기간이 되면
환불을 금전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소비자 보호 정책들이 좀 회사 입장에서도 마련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법제화의 그 강제적 압박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회사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만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부분은 예를 들면 그 스타벅스 선불금 같은 경우는 환불 정책이 있는데 네네네. 10,000원을 충전하면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했다. 그럼 네네. 6만 원 이상을 썼을 때만이 비로소 그때부터 환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제가 10만 원을 충전했다. 네. 5만 원치를 썼어요. 나머지 5만 원 환불 받고 싶어. 못 받는다는 거죠. 현재. 그래서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나머지 부분을 이제 환불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된 돈은 회사의 관리 영역에 있을 뿐 소유권은 소비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돈 달라고 하는데 아직 40% 그 60% 덜 썼으니까 아직은 못 줍니다. 라고 하는 꼴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이라든지 여러 사정상으로도 맞지 않는 극악한 방식의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 스타벅스가 좀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9시에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한다는데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조사 결과 내용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룹 차원의 기업 문화, 재발 방지 대책 이런 부분들과 또 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 및 이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수긍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변호사 시절부터 산업재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함께 사회 행동을 해오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역사의 인식이라든지 네. 소비자 기망 행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진전이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4단계 결제 라인을 전부 조사했다면서 정작 기획 당사자 3명의 휴대폰은 열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고의성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말이 해명이 아니라 의혹을 키운 셈이 됐죠. 그리고 그 사이 벌어진 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매운동이 번지고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매장 직원들과 부딪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커피 인증샷을 올리며 이걸 선거 프레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4,20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사실상 제로금리로 굴리면서 금융규제 하나 안 받는 구조. 환불하려면 60%를 먼저 써야 하는 약관. 이건 탱크데이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핸드폰을 안 낸 건 변호를 포기한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없는 게 있다는 뜻이라고. 이 사과가 진짜 사과였는지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